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원희룡, 정청래, 한동훈, 추미애, 홍준표.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정치로 뛰어든 법조인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선출된 제22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은 무려 20.3%, 숫자로는 61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법조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1997년 제15대 국회의 13.7%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법조인 비율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법조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실제로 법률저널의 2023년 4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변호사는 33,174명,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의 숫자는 약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약 5,100만 명의 전체 인구에 대비하였을 때는 0.07%가 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법조인은 1만 명 중 7명꼴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독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은 낙선 리스크부터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 기존 정치권의 선호, 법조인들의 권력지향적 성향, 법조인에 대한 국회의 선호까지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조인은 낙선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치에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거에 도전하는 순간 얼굴과 신상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법조인들도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로펌에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판사와 검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로펌에 취업하기가 쉽다는 차이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치를 멀리하는 대부분의 업종과는 달리 법조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또는 특정 정당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오히려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치인을 그만두고 다시 로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높은 대우와 연봉을 받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즉, 법조인 입장에서는 기회만 주어지면 일단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내가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먼저 따야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곳이 법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 국회의원직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평생 법을 다뤄왔던 사람들이니까 법을 만드는 것에도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다루는 것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영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영화의 배경과 인물을 구성하고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하는 작가와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배우에게 각각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것과 같죠. 실제로 이번 총선 이전까지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던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율을 분석한 논문, 국회의원의 법조인 경력은 입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조인 경력은 월 평균 법안 발의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법안 통과율도 마찬가지였죠. 즉,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법을 더 많이 발의하거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이 더 많이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또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도 모든 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형법, 민법,
헌법과 같이 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에는 익숙할 수 있지만 각종 기본법을 비롯한 그 외의 대부분의 법은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아본 적도 없는 법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오히려 이런 능력은 시의원, 도의원과 같은 지방의원들의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검사라고 하면 세상의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 것 같은 이미지, 판사라고 하면 공명정대한 판결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기존 정치권에 있던 법조인이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처럼 정당의 유력자는 대부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원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정치에서는 더더욱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주진우 검사가 국회의원이 된 경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유영하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담, 이건태 변호사가 전부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출세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면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조인 중에서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더 많이 뛰어들게 되고 그 중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로스쿨의 등장과 변호사 배출량의 증가와 더불어 더 확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국회 내부에서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법사위라고도 부르는데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 우리나라 법체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곳이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기본 법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맡게 되죠. 또 각종 고소고발, 심판 청구 등 정당이 사법부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가 있다면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역 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현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판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과 인맥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나 분위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정치에 법조인의 참여가 높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는 법조인의 특성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던 덕성여자대학교의 조진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는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 곳이고 사법부는 정해진 법을 실행하는 곳이다. 타협할 수 없는 법 영역에 익숙한 법조인들이 정치 영역에서도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조인들은 평생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지 법을 어떻게 바꾸거나 어떻게 만들면 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그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기존의 법조인으로서 오랜 시간 몸에 배어있는 배타적인 생각과 권위적인 태도는 정치의 본질을 해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대화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부의 판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법조인과 정치인은 역할이 다르고 뛰어난 법조인이 뛰어난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는 법조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두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세상의 다양한 요구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새로운 법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토론,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조정과 끈기가 요구됩니다. 평소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요즘처럼 정치가 모든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나 서로의 생각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정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